반갑습니다. 주주사랑입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지난 목요일에 공매도로 인한 그런 하락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강보합을 만들어낸 하루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서 좀 상장에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카카오페이는 상장 심사가 통과되었고, 이제 카카오뱅크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면 이제 카카오 그룹의 시총이 100조 원을 돌파하니 많이 하면서 약간 기대감이 크게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카카오의 주가 분석과 대응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주가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지난 목요일 이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면서 고점에서부터 장대 음봉, 커버 음봉이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보자면은 이제 목요일에 고점에서부터 외인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일의 양봉, 갭까지 이제 다 메우는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음봉이 나왔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도지를 형성하면서 좀 잠가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약보합의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강보합에 이제 쌍도지를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보자면은 지난 목요일에 이제 7%가량 빠지면서 공매도가 좀 한 4%에서 이제 1% 정도 소화되는 그런 3%가량의 물량이 소화되는 그런 숏커버링도 일부 일어났고 한결 좀 가벼워지나 싶었는데 오늘 강보합세에서 다시 또 공매도 비중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아직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모두 물러갔다,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방심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카카오 자회사,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에 따른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과 그리고 기술적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가 대응 전략을 이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회사 상장 모멘텀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봅시다. 우선 카카오뱅크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회사 상장 모멘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죠. 인터넷 은행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기업 공개, 이제 IPO 사례가 될 테고요. 이제 희망 공모가가 33,000원대에서 39,000원대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시총은 이제 최고로 이제 18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상 시총이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0일에서 21일에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 가격을 확정한 다음에 26일에서 27일 이제 청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8월 5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있죠. 카카오페이는 송금, 결제 이런 전자결제 플랫폼이에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이라던가 약간 이제 금융으로서 활용도와 발전 가능성이 이제 높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제 카카오뱅크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게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되었고 7월부터 이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예상 시총은 9조에서 13조 원까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회사가 상장이 되면은 카카오 시총이 현재 이제 68조 원 정도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4조 원 정도 되죠. 여기에 이제 카카오뱅크 19조 원, 카카오페이가 13조 원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무려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
시총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카카오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카카오 엔터와 모빌리티까지 상장까지 된다면 현재 이제 시총 4위인 현대차 그룹의 시총이 지금 150조 원 되는데 이제 여기를 견줄 만한 그런 수준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뭐 적정 시가총액은 23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크래프톤이 이제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측정이 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따상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 그룹 자체가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테고 상장 전에 이제 기대감이 가장 좀 크게 형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죠. 사실 뭐 기대감이 작용하는 구간까지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상장이 되고 나서는 아니면은 좀 상장이 가까워서 임박해서는 재료 소멸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공략해야 됩니다. 카카오뱅크 경우에는 이제 8월 5일, 8월 초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정도 늦는다 하니까 카카오페이도 이제 8월 5일 다음에 이제 8월 12일, 13일 이 정도에 상장이 예정되도록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7, 8월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신고가를 액면 분할 후에 신고가를 계속 쭉쭉 갱신해왔던 구간이 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좀 보수적으로 기대감 구간을 좀 잘 활용을 하여서 수익을 챙기면서 분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요 가격 구간, 기술적 구간도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모멘텀 부분과 기술적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았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두 군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15만 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2차 구간은 이제 14만 5천 원, 14만 3천 원 이 정도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이 현재 두 구간 15만 원, 이제 14만 3천 원 이렇게 두 구간이 잡히는데 1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이제 지난 금요일 전 거래일에 이제 단기 지지를 형성을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어서 이제 도지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심리적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단기 수급선이 작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기적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가격대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머물렀던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죠. 이제 4거래일에 걸쳐서 형성된 저항과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였던 가격대인 만큼 이제 일목으로도 이제 나타나면서 동시에 중요 수급선 21선 우리가 흔히들 좀 중요하게 기술적으로 여기는 21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격대죠. 그래서 1차, 2차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볼 수가 있고 1차에서 밀린다면은 2차까지는 유지를 해줘야지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다시 이어가기 수월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4거래일 연속 외인 기간에 이제 쌍끌이 매도가 나가고 있고 다행히 좀 그나마 막 엄청난 대량 매도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음봉이 형성될 때 거래량이 좀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된 점은 좀 저희가 주의를 해보아야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신흥국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뭐 조기 긴축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연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시사가 된 만큼 기술주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은 이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여라. 밑에서 받는다면 이제 15만 원 구간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접근을 하시고 여기서 밀린다면은 이제 2차 매수는 이제 14만 3천 원 이 구간에서 이제 2차 지지를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고 매도 또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지부터 분할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나,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데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성장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런 고가가 갱신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나 또한 좀 관심사가 높은 상태입니다.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카카오는 표면적인 매출액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업이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편차가 있었지만 단기 순이익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성장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3.78%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카카오는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올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조 3,4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792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뭐 같은 기간에 네이버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이버도 좀 비슷합니다. 매출은 7% 정도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플랫폼 기업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 지속이 된다, 그런 전망들이고요. 이제 또 카카오는 카카오톡 마케팅 플랫폼도 진행하고 있고, 유료 콘텐츠도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페이와 모빌리티 이제 내년에 상장 기대감과 신규 서비스 도입 등으로 이제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이 계속 이어진다.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크게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의 기대감은 단기 재료 소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서, 기대감 재료 소멸이 되기 전에 기술적 구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분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보아야 되는 구간은 무조건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하는지 부합을 하는지,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한다면 주가 상승이 더욱더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겠고, 부합이 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점 체크를 해둘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에 이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관심 팩터를 체크를 해보자면은,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더블 모멘텀이 적용되는 저의 관심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 역대급 실적, 2분기 실적,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창단 100주년 행사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와 가치주, 그리고 가치주로 대변이 되는 경기 민감주들이 퐁당퐁당 시소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경기 민감주나 그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주와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 또한 중요를 하겠죠. 그래서 가져온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뭐, 철광석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주로 이제 좀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철강주들은 지금, 원재료 비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제품 가격이 좀 크게 뛰면서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점이 좀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4,15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났던 2015년 2분기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도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에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30배 가량 늘어나는 수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3분기에도 연령 강판값을 이제 10만 원, 톤당 10만 원으로 이제 올릴 계획이고요. 연령 강판 외에 이제 냉령 강판 가격도 이제 인상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인상이 가시적으로 매출액 증대나 이제 영업이익 증대에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좀 모멘텀이 강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시멘트 업계에서 시멘트주들이 가격 인상으로서 좀 굉장히 가격 탄력이 높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실 뭐 3분기가 주요 사업 가운데서는 뭐 건설업계에서는 좀 비수기로 꼽히는 상태이지만, 이제 자동차나 조선이라던가 이제 수출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3분기에도 수익성 개선과 실적 기대감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관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이제 후소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또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조금 더 멀리 봐야 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보자면은 수급적으로 오늘 좀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던 점이 확인이 되고, 역대급 2분기 실적을 감안해 두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서 최근에 고점을 높여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대를 서서히 이제 소화를 해주고 있죠. 2분기는 무조건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하고 그 이익의 개선 그리고 성장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단기적인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뭐 장기적인 추세를 보자면은 주봉상으로는 뭐 이제 1년 넘게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오기도 했고, 주월봉상으로도 추세를 돌려서 이제 반등 추세 이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기술적으로 이제 구름대 이 구간만 56,000원 구간만 소화를 해준다면은 전고점까지 추세를 또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대형주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모멘텀 체크를 하셔서 실적 모멘텀으로서 현대제철 한 종목 체크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창당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중국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상품 선물에서 좀 개입을 많이 해왔던 점을 아실 겁니다.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분들이라면 지난 5월에 이제 인플레 관련하여서 인플레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5월 중순부터 이제 5월 중후반부터 중국 정부에서부터 상품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켜 놓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7월 1일에 있는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두고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움직임이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달부터 인플레 관련주들은 이 행사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좀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조정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려왔던 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7월 1일이 무사하게 지나간다면 이제 인플레 추세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바로 또 철강이나 원자재 대표 중심에 이제 철강석이 있죠. 철강석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철강주들도 당연히 같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점 또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카카오 자회사 상장 모멘텀을 통해서 카카오의 기술적 분석과 기술적 주요 가격대와 그리고 모멘텀을 이용한 대응 전략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관심 종목 현대제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활용을 하여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